오늘은 기술이 없는 분들이 사실 참 재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채용을 이제 진행하는 것들도 보면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되신 분들도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은 연봉이 1억이 다 넘어요. 그냥 골라서 갑니다. 사실 이제 찾는 데는 많고 부럽더라고요. 부러운데 공대 말고 문과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영업 쪽이나 회계 쪽 이런 쪽에 어떤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또 CFO로 간다든가 영업 쪽은 또 국내외 영업 어차피 실적으로 말해주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취업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나머지 직무들은 거의 사실 재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 대상으로 따면 좋은 자격증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채용 공고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기업마당이라는 거 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사이트에 보면은 매번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잡사이트보다 그런 데를 먼저 이렇게 자주 들어가 보세요. 그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 한 채용 공고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지자체에서 전문위원을 모집하는 공고인데 딱 첫 번째가 그겁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 경험이 5년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5년 이상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했다, 경력이 있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분야의 박사, 그죠? 그 분야의 박사 소지자 또는 석사 소지자, 이런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경영 지도사입니다. 이 경영 지도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양성하는, 그러니까 경영에 관련돼서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사 직무 있죠? 인사 직무와 생산 직무, 마케팅 직무, 재무 직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경영이 총 4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통 문과 출신들이 다 기업체에 들어가면 하는 업무들이에요. 그죠? 이 업무들을 가지고 내가 어느 기업에 다녔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관련된 경력을 내가 쌓고 경영 지도사를 따잖아요. 따면은 그 경영 지도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경영 지도사를 따신 분들은 국가, 정부 부처,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 여기에서 이제 모집하는 수많은 전문위원들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석사를 따면 더 좋고 박사를 따면 더 좋고, 그냥 학부도 괜찮아요. 학부도 괜찮은데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이렇게 갖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영 지도사는 소위 말해서 경영 컨설팅 업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무를 오랫동안 했다. 재무를 오랫동안 해도 어느 기업에 나와서 학부에서 재무 관련된 전공을 하고 기업체 들어가서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이 자격증이 없으면 거기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따고 퇴직을 했어. 퇴직을 했는데 이 4가지 분야, 인사, HR 분야하고 재무 분야하고 생산 기술 쪽 분야하고 마케팅 분야, 이 4가지 분야는 언제든지 정부 부처, 산하기관 이런 데서 경영 지도사를 모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 지도사를 하나 따면 이 관련된 업무와 연장선상에서 전문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경영 컨설턴트를 나라에서 임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서 임무 수행을 해도 되고, 또 이제 조금 더 업력이 쌓이면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많은 기업체들 상대로 또 경영 지도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권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마당이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어떤 사이트를 매일 들어가 보면서, 물론 자격증을 따고 나서 매일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체에서 그쪽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은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후에 우리가 뭐 할까 고민하지 말고 정말 이 알짜배기 자격증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영지도사도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 1차, 2차 시험 봐가지고 평균 60점 이상 되면 주어지는 자격증이니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따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따서 여러분들이 이 HR 업무를 기업체에서 했다. 그럼 HR 분야에서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서 활약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부 정도면은 3,500에서 한 4,500 사이 연봉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 부처에서 받는 게. 안정적으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석사까지 따고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사, 박사를 따면은 훨씬 더 이제 페이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관련 경력이 전부 다 10년 이상이 돼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들 대상.
40대 후반, 50대, 60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까 고민하지 말고 제가 노하우 생각하지 말고 노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 자격증, 이 경영지도사는 여러분들이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다른 거 뭐 창업이니 뭐니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자격증 공부 한번 딱 해서 인생 후반을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기업회생관리사라는 자격증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전문적인 역량, 전문적인 자격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인데 주로 지방법원에 회생파산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위원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자격 발급기관은 이제 한국 M&A 투자협회라는 곳입니다. 이 자격증을 따면은 요즘 이제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뭐 사회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이 자격증만 있으면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주로 하는 게 이제 기업회생 절차 과정 속에 있는 기업에다가 법률 지원도 하고 기업의 어떤 전략,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빠르게 이제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를 지원 업무를 해주는 거죠. 지원 업무를 해주면 이거를 통해서 그 기업이 조금씩 이렇게 회생 절차를 끝내는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돕는 그런 인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방법원의 회생파산부에서 많이 채용 공고가 나오니까 이 자격증을 득하시면은 그쪽에 지원하실 수가 있고 이쪽 파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따두시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어떤 전문 역량을 쌓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창업 보육 매니저입니다. 창업 보육 매니저는 뭐냐면 전국에 많은 창업 보육센터가 있어요. 그 창업 보육센터가 있는데 나이는 이제 한 40대, 한 50대 초중반까지 이제 가능한데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인큐베이팅 하는 그 센터에서 예산 관리라든지 센터를 관리하는 거라든지 기업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채용하는 걸 보니까 주로 40대 인력들이 많이 입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많은 창업 보육센터에서 창업 지원 업무를 해주는 겁니다. 창업 보육 매니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지만 창업 보육센터에서 초창기 창업 기업들 아니면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매니저로 일을 하시는 거죠. 요즘 보니까 40대에서 50대 초반에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고요. 이 창업 보육 매니저를 통해서 창업 기업에 대해서 생리도 알고 또 좋은 또 인연을 쌓으면 그 창업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 창업 보육 매니저는 창업을 도우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그 기업에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격증, 경영지도사와 기업회생관리사, 창업보육 매니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따면 좋죠. 그러니까 퇴직 후에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느 기업에서 근무했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 이상 통하지 않고 그때까지 일을 했던 업무 분야에서 맞는 자격증을 따야 험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나마 정년에 관계없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문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기업 마당이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공고를 보면 늘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잡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채용 공고를 보시지 마시고 물론 뭐 보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저는 자격증 먼저 따두시고 물론 재직 중에 따시면 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런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의 전문위원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격증 도전!